안녕하세요. 오늘은 60갑자 중에 40번째 갑오순의 마지막 개묘일주를 해볼게요. 앞으로 갑진순하고 갑인순 20개가 남았어요. 그러면 개묘는 지장간에는 갑을 두고 있어요. 개묘를 우리가 흔히 출림, 그 다음에 경림 그러죠. 출림, 경림. 출림이라는 거는 봄에 내리는 비, 경림은 꽃밭, 이른 봄에. 거기에 개는 하늘의 이슬비 같은 거죠. 물론 겨울에 같으면은 진눈깨비 같은 거겠지만, 그 다음에 옹달샘도 나타내고 여우 아니면 검은 토끼. 그래서 이 개는 우리가 이 10천간 중에 마지막에 있어요. 그래서 약간 늙은 걸로도 되고 소녀로도 봐요. 두 가지로도 볼 수 있어요. 그다음에 식신을 깔고 있죠. 수생목. 일단은 식신을 깔고 있다는 거는 이 사람이 식신이라는 거는 인성을 극하니까 뭔가 외롭지도 않고 수생목이잖아요. 다정다감하고 내어주는 마음이고, 그다음에 이거부터 할까요? 갑은 묘의 제왕이죠. 제왕, 을은 걸록. 굉장히 식상이 강해요. 상관이죠. 상관하고 식신이 아주 강한 사람. 그 다음에 병은 병정무기는 화토동법으로 병은 정제예요. 정제가 목욕지에 들어있고요. 예쁘겠죠. 그 다음에 편제가 병지예요. 돈 벌러 멀리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겠죠. 편제 병지. 멀리 나가면은 여자도 좀 생길 수 있다. 그다음에 무는 무게합을 해가지고 정관이죠. 정관이 같이 화토동법으로 해서 목욕을 깔았어요. 기토는 편관이죠. 편관은 나를 힘들게 하는 건데 이 편관이 병지예요. 멀리 나가서 좋은 일 없겠네요. 그 다음에 경신은 인성이죠. 금생수하니까 정인이고 편인이에요. 여기가 태구 절이에요. 모친 인연과 학업에 좀 어려움이 있겠죠. 긴 공부하기에는. 우리가 인성이 발달해야지 관인 상생돼서 관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는 거고, 인성은 약하고 관만 세다는 거는 그 능력 없이 너무 큰 위치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성과 관이 잘 조화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그걸 관인상생으로 하는 거죠. 직장 생활에 자기에 맞는 일과 직책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겁재예요. 겁재와 비견. 임의 개는 사지예요. 그러면 여기는 생지죠. 그래서 장생을 깔고 있어요. 우리가 장생은 후원성으로 굉장히 순수하고 어린애 같고 정말 순수해요. 그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그 금박금이라고 금에다 금을 더 한 번 얹힌 거, 금에다 금을 한 번 더 씌운 게 이민하고 계묘예요. 그래서 아주 자기 감정도 드러내지 않고 묵직하고 이성적이고 현실적이면서 자기 감정 컨트롤을 잘하는 걸로 이민과 계묘는 들어와 있어요. 더군다나
지금 요게 천일귀인이에요. 천일귀인을 깔고 있다는 거죠. 식신의 천일귀인. 그다음에 장생의 천주귀인. 부뚜막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식신의 천주귀인까지 있으니까 음식업도 해볼 수 있고 음식도 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복성귀인도 있고요. 복성귀인도 있고 정말 좋죠. 학당귀인도 있고 문창귀인도 있어요. 장생을 깔았기 때문에 학당, 문창. 그리고 공망은 진사공망이에요. 그러니 여기는 편관이고 여기는 정제잖아요. 편관과 정제의 공망은 조금, 편관은 나를 힘들게 하는 게 공망이니까 그건 좋죠. 관에 대한 그런 해로움이 덜하겠죠. 정제가 공망이라는 거는 공망이라는 건 우리가 빌공자잖아요. 마치 항아리에 구멍 뚫린 것처럼 물 부으면 계속 빠져나가는 거. 마치 우리 지갑이 텅텅 비면은 돈을 막 채워야 되는 상황. 채우면 또 빠지고 채우면 또 빠지고 이러는 게 공망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제공망이 저도 제공망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것 때문에 속상해요. 돈 관리가 잘 안 돼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렇게 킵해 놔야지 차곡차곡 잊어버린 채로 뭐 원래 우리 땅 같은 거는 10년, 20년 잊어버리고 있어야 되는 끈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부동산은. 그런 걸로 있으면은 괜찮을까? 현금은 참 들어오기는 계속 들어와요. 정제공망은. 그러니까 딱 죽지 않을 만큼 돈은 들어오는데 빠져나간다는 거. 그리고 이런 정제는 월급성이잖아요. 차곡차곡 일한 만큼 받는 알뜰한 돈. 근데 식신이 있으니까 식신은 자기의 기술, 노하우로 돈을 벌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이 보면은 여기죠. 직장이 목욕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직장 생활에 이 인성이 약하다 보니까 좀 다니다가 말고 식신의 일을 하겠다고 자기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일 수 있죠. 특히 남자분 같은 경우에. 뭐 식신은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나에 몰입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묘라는 거 우리가 목이라는 거는 자라고 기르는 거기 때문에 교육성도 돼요. 어린 거 기르는 거. 그다음에 뭐 인테리어 꽃 뭐 어쨌든 문창 식신 토끼기 때문에 토끼라 원래 토끼는 막 여기저기 뛰어다니잖아요. 바쁘게. 그래서 뭐 천간에 뭐 병정 뜨면 방송, 언론 뭐 뭐든지 되겠죠. 이런 상관도 들어있으니까 속에 상관도 제왕이니까 말로 하는 것도 좋은 일이죠. 자기가 좋아하는 거라면 오래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식신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직장 생활 좀 하다가 자기 일을 하려고 한다. 그런데 이런 정제성이 공망이기고 이러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 사업, 목과 관련된 건축, 토목, 뭐 기르고 이런 것들. 식신이라는 거 음식업도 되겠죠. 더군다나 천주기인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식신이 있기 때문에 여자의 남편은 이게 정관이 진술이죠. 편관은 충미예요.
뭐 관이 4개나 되죠. 진은 묘진 천을 하네요. 상천살이라고 하죠. 그리고 공망이에요. 그러면 진의 남자는 참 두르기 어려운 거예요. 두라도 그렇고. 묘술은 을이 여기에 인묘를 하죠. 그러니까 식신에 밀어내는 기질이 조금 덜할 것이고, 묘술하라는 거는 나이 차이가 막 많이 나거나, 이것도 묘술하기 때문에 조금 약간은 좀 이상한 연애예요. 축은 묘축, 축미 이렇게 되면은 격각이죠. 얘는 해묘미, 얘는 사유축. 그러니까 서로 따로 너무나 성격이 다른. 이 사람은 어린애 같고 이 사람은 너무 말이 없고 일만 하는 사람이라면 그것도 참 그렇죠. 밀은 목으로 짜버리죠. 이 사람은 식신을 좀 눌러줘야 되죠. 제왕걸록이라. 근데 묘미 목국을 짜버리면은 더 밀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인 경우에 남자 고르기가 쳐내는 기질이 있기 때문에 남편한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왜냐면 자식이 우선인 사람이기 때문에 자식이 크면은 이별할 수 있다는 득자부별이 여기에 들어있죠. 그리고 여기서 일어나는 일은 묘유충이 일어나죠. 우리가 묘라는 거는 정신 신경계, 그 다음에 식신을 깨버리는 거잖아요. 인성이 와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에는 안방에 문제가 있거나 건강에 문제가 있겠죠. 묘유충에는. 그 다음에 해묘나 묘미는 변질되는 거고 목이 너무 강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자묘 형살 같은 경우에도 좋지가 않죠. 왜 이 사람이 특히 이 사람한테는 이 자묘 형살이 특히 안 좋은 경우가, 우리가 자묘 이런 건 다 생식기하고 관련된 거거든요. 나치도화예요. 계묘가. 우리가 나치도화가 6개가 있어요. 갑자, 저번에도 했지만 갑자, 을사, 정묘, 경호, 신해, 계해. 우리가 도화를 저번에 했지만 골랑도화, 뭐 편야도화, 안에 있으면 장래도화, 일시지에 있으면 장애도화, 도화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뭐 도삽도화도 있고 편야도화, 골랑도화, 뭐 칠살도화, 도화가 여러 개가 있는데, 이 나체도화는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게 전생론으로 들어가 보면, 저도 책에서 봤는데요. 기밀상궁이라고 임금 옆에서 이렇게 음식도 맛보고 잠자리를 봐주는 기밀상궁. 그리고 전생에 주색으로 타인을 망치게 만든 그런 업이 왔다는 거예요. 일종의 까르마죠. 우리가 까르마라는 거는 한을 품고 죽은 사람이 그게 쌓이고 쌓여가지고 그 내면에 깔린 그런 한 업, 이걸 까르마라고 하잖아요. 그런 게 내려왔다는 거예요. 업으로. 그래가지고 일단은 주색이에요. 나체도화는 어떻게 옷 벗고 막 설치는 거. 그러니까 요즘에 보디빌더 뭐 또 막 수영복 입고 아니면 옷을 얇게 입고 춤추고 이런 것들이 사주에 요런 그러니까 연예인 기질이 좀 있는 거예요. 좌우묘이잖아요. 거의 수기가 이렇게 왕한 거하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런 자묘나 자오충에 자묘, 팥살, 자오충 이럴 때 굉장히 이거 도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별히 이런 운에는 겸손하고 성실하게 보내야겠죠. 그리고 이게 식신이 여자는 이게 만약에 계묘인데 너무나 막 갑인시 이러면 이런 거 상관이에요. 또 여기에 뭐 또 상관을 강하게 해주는 게 이 사람은 이런 비겁도 이 사람한테 도움되는 거는 신유해자잖아요.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지만 이게 또 이렇게 비겁이 연지에 있다는 거는 이것도 이게 내 남편의 남자라면은 같은 게 있는 거잖아요. 내 여자의 남자 이런 걸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있긴 있어야지만 가까이 있으면 이게 습한 거란 말이에요. 음목이잖아요. 습목이라고 그러죠. 개수 거기에 막 봄비가 내려 이게 너무나 척척해지고 이렇게 상관은 식신하고 다르게 끼 부리는 거거든요. 사치낭비 끼 부리고 식신은 너무 그러진 않아요. 근데 이 상관은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식상이 강하다는 거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화류계로 간다는 거죠. 공부도 태졸이라 하기가 좀 굉장히 어려웠을 거란 말이에요. 공부보다는 빨리 자기 일을 하고 싶은 사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사주 구성에 이룰 수 있다는 거고요. 웬만하면은 이 계묘일주는 정말 좋은 장생지와 이런 게 깔고 있기 때문에 더군 또 이거 식신이 장모 처갓집이 세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처갓집 덕에 이 병이 목욕지 이쁜 여자라는 거잖아요. 좋은 처갓집 잘 사는 집 딸.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그 집에 대리사위처럼 살 수도 있는 거죠. 그냥 기타나 치면서 이제 사업 좀 하다가 나이 들면 이제 집에서 있는 거죠. 그래서 여자들이 이 식상이 강해지면 너무나 남자를 막 우습게 보고 허영하고 사치하고 질투심이 강하고 막 이러겠어. 사치로 가다 보면 화류계로 가기 때문에 늘 자신을 정말 귀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 이 세상에서 자기가 안 아끼면 누가 아껴주겠어요? 자신을 귀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 그거 외는 계묘일주는 정말 먹고 사는 데는 아무 문제 없는 사람. 천일귀인을 바로 깔고 있고, 그렇지만 천일귀인도 너무 많으면 안 좋아요. 천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딱 하나 있고 워낙에 순수하고 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금요일주에는 내수해를 줬어요. 보면은 내수해
아래는 수죠. 이거는 해는 풀리다는 거예요. 풀리다. 마치 얼음이 녹은 것처럼 얼어붙은 천지가 풀려서 봄을 맞아서 뭔가 막 새롭게 준비할 때, 어떻게 보면 이게 하늘에서 우레가 비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상쾌는 레죠. 우리가 말하는 우레. 하케는 수예요. 우리가 험난할 때 하는 험. 그래서 우레는 우리에게 움직임을 나타내요. 어떻게? 하늘의 전기와 땅의 전기가 만나서 우르륵캉캉 소리가 나는 거. 그 소리에 사람들한테 경각심을 주고 세상 사람들을 이렇게 일깨우게 하는 거요. 그리고 이 수라는 거는 험난함이거든요. 일단은 감쾌, 험난함, 감쾌죠. 그래서 비 오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 이 소리는 어떤 거냐면 일단은 수상건에서 우리가 39번이 수상건이에요. 우리가 절건, 다리를 다쳐서 4대 난계에 들어가죠. 수상건이 갈 수 없는 상황, 험난한 시련에 이렇게 머무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수상건에서 40번에 내수해가 왔거든요. 내수해라는 거는 얼음 땅이 풀리는 것처럼 모든 게 풀린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주역에서 하시는 소리가 뭐냐면 저절로 풀리는 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성인 지도를 잘 하고 있었을 때는 어려움이 없지만 성인 지도를 버렸을 때 어려움이 생기고 그게 흉한 거라는 거죠. 그러면 다시 반성하고 성인 지도를 다시 지키면은 다시 모든 게 풀리는 거지 저절로 풀리는 게 없다는 거예요. 어렵게 되는 이유가 반드시 있고, 그러니까 우리도 항상 모든 거에는 결과에는 이유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어렵게 되는 이유가 있고 풀리는 데도 이유가 있는데 그게 성인 지도에 달렸다는 거죠. 우리 인간이 하늘의 뜻에 올바르게 겸손하게 했을 때 편안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하고 성인 지도를 실천해야 해서 이 어려움을 극복했다는 거예요. 내수해가.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소리가 뭐냐면은 상에 이르기를 해는 험한 것으로서 험한 곳으로 움직이는 거고 스스로 움직여서 이 험한 곳에서 벗어나는 거라. 그래서 풀해자거든요. 풀해. 그래서 옛날에 왕들이고 지금도 뭔가가 꽉꽉 막혀 얼음처럼 겨울이거든요. 이 겨울이에요. 이 수가 일육수라고 하죠. 우리가 간단하게 이렇게 본다면 여기는 우레의 동쪽, 여기는 가을이죠. 가을의 택이라든가 우레, 그 다음에 여기가 여름이란 말이에요. 남쪽. 여기는 항상 겨울이에요. 여기가 북쪽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이제 서쪽이고
가을, 금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중건천하고 이태택 이렇게 되는 거죠. 4하고 9 여기까지 한다면 여름은 2하고 7 화죠. 여긴 동쪽이니까 38이고 겨울이니까 16수. 그래서 이게 여기 험난함 숙해. 겨울에 꽝꽝 얼은 데서 이 동쪽에 38에 그 막 생동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하는 소리가 이런 것도 있어요. 해는 이서남하니 무수왕이라 길의 복이 길하다. 서남 쪽으로 가야지 이롭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험난함이라는 거는 막 산이 막 이러기 때문에 평평한 아이고야. 서남, 이쪽이 서남 쪽이거든요. 중간. 여기가 어디냐면 곤지곤. 난리 났네. 셋. 평평하단 말이에요. 이쪽이. 서남 쪽이. 이쪽으로 가야지. 그러니까 굳이 어렵게 힘들게 가지 말고 좀 유순하고 평평한 그런 곳으로 가라. 그래서 여기서 나온 소리가 우리가 하경이 택사남이 31번째부터 택사남이 생겨서 택사남에서 여자 남자가 이제 합의를 이뤄가지고 10달 만에 그러니까 하경 31번째 택사남에서 3에서 40번째에서 해산 아기를 낳는 거예요. 10번째 10달 후에. 그래가지고 이쾌에서는 지금 보면은 얘는 굉장히 어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구이가 잘 젊은인데 아주 양이잖아요. 단단하고 괜찮은 이 구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친하고 여기서도 친하고 이 왕하고도 친하고 또 여기 구사도 이렇게 친하고 이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우리가 너무나 꽉 막혔을 때 이럴 때는 상활 내우자기 해니 군자 이하야 사과 유제하나니라. 이게 뭐냐면은 과실이 약한 사람을 사면해 준 거예요. 아주 고의로 뭐 부모를 어떻게 했다 나쁜 사람들은 벌을 가볍게 해주고 그냥 우발적인 가벼운 범죄는 다 사면해 줬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막힌 그런 나라가 좀 어렵거나 힘든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이 죄인들을 방면해주고 사면해줘가지고 이 맺히고 이랬던 것들을 다 풀어준 거죠. 그래서 인간의 그런 노력으로 좋은 세상을 만들려는 노력이 하늘에서 감동하고 땅에서 감동하고 귀신이 감동하고 사람이 감동해서 좋게 간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 내수에 들어있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은 이 내수의 개는 해방이고 고난이 풀리고 모든 게 회복되는데 문제는 일이 회복이 되면은 우리가 해이해지기가 쉽다. 그래서 모든 일에는 성인 지도를 안 지키고 성인 지도라는 거는 이제 겸손하고 순종하고 이런 실천 겸손에 실천하지 않으면은 어려움이 오고 그래서 흉해지고 모든 거는 다시 풀리는 거는 반성하고 지켰기 때문에 좋게 된 거다. 그래서 개미일주는요 일단은 정말
굉장히 음간이기 때문에 여자든 남자든 쉽게 이혼하고 이러지 않아요. 여자가 이렇게 식신이 워낙에 요즘에는 자기가 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뭐 혼자 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자식을 꼭 낳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식신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교육으로 쓸지 자기 자식한테 굉장히 애정 있게 가르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기술도 뛰어나고 이런 문창성 모든 게 있기 때문에 교육도 괜찮고, 남자는 부인과도 원만한 사이. 단 너무나 이렇게 좀 고지식하고 독선 독단 이런 것만 조심하지 않으면은, 왜냐면 상관 경관이라는 거는 불평불만도 많아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고 묘유충 이럴 때 이제 자묘형살에는 색정조심, 묘유충에는 건강조심, 그리고 뭐 자기가 나체도 하니까 약간은 좀 색정만 좀 조심한다면 괜찮겠죠? 굉장히 부러운 일주예요. 그러면 이걸로 계묘일주 마무리할게요. 다음번에는 갑진순으로 해서 갑진을사 병우정미 무신기후 경술신의 임자개축 10개를 할 거예요. 이제 20개 남았어요. 그러면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